어, 우리가 이제 마음 공부를 할 때 신수심법을 관해라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위파사나의 이제 가장 기본이 된다 할 수가 있어요. 신수심법. 신은 몸을 말하고 수는 이제 이렇게 느낌, 받아들임을 말하고요. 그것을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해, 법을 이제 신수심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어찌 보면 몸과 마음의 조화를 신수심법으로 이렇게 관하는 거라 할 수 있는데요. 몸은 이제 대상이고 세계라 할 수가 있고, 이 내 몸이라는 것은 내 세계의 가장 그 기본이 되고 근본이 되는 머무르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이라는 것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온 우주 삼라만상까지 다 합한다면 내 몸이 곧 우주요라고 하면 이것이 내 몸이 신뿐만 아니라 세계 대표적인 표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 받아들이고 느끼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이 어떤 법칙으로 돌아가는지 충분히 대상을 관찰하는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이 나의 지혜를 휘둘리지 않고 동요하지 않고 연꽃처럼 맑고 깨끗하게 만드는 나를 성장시켜 나가는 동력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신수심법 이것을 우리가 늘 주시를 하고 이해를 하는 것이 수행의 가장 근본이 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몸과 마음인 거예요. 대상과 나와의 관계를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어떻게 운전해 나가느냐, 어떻게 관계를 설정해서 어떻게 대상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대상을 내가 청정하게, 국토를 청정하게, 국토는 이제 대상이잖아요. 내 몸도 국토고 우주도 국토고 심청정, 국토청정,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가 청정하고 국토가 청정하면 또 마음이 청정하고 이게 이제 마음이 우선이냐 몸이 우선이냐 이거는 이제 이렇게 금강경에서는 마음이 우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삼천 대천세계 칠보로 가득 채우는 것보다 금강경 사구계를 한 구절이라도 더 전해주는 것이 훨씬 공덕이 크다는 것은 마음이 더 중요해라는 그런 말인데요. 그거는 부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마음이 정말 중요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너무 물질만 중요하게 여기니까 그래요. 몸하고 몸 이외에 많은 우주의 삼라망상, 재물도 그렇고 이성도 그렇고 잠자는 것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이 대부분의 모든 욕망들이 다 대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착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건 필요 없어. 마음이 중요해. 라고 하는데 또 사실 여러분이 그 판란이라고 해서 좋지 않은 것을 만나는 것이 판란이에요. 우리가 삼재판란이라고 그러잖아요. 삼재라는 건 수재풍재 화재. 크게 봐서는 수재풍재 화재예요. 물난리, 바람난리, 불난리고요. 개인적으로 놓고 보면 건강하고 재물하고 인간관계죠. 이것이 다 망가지는 것이 삼재, 재앙이라는 거야. 판란이라는 것은 8가지 어려움이에요. 8가지 어려움 중에 이제 변방에 태어난다. 라는 것은 불법이 없는 곳에 태어나는 거. 어렵고 힘든 나라에 태어나는 거. 내가 어렵고 힘든 집안에 태어나는 거. 그리고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판란이라고 그래요. 8가지 어려움은 내가 불법을 만나지도 못하고 이야기도 못 듣고 불법을 만났더라 하더라도 시행할 수가 없고 이런 것이 8가지 난인데요. 이런 그 삼재판란 이런 것들도 가만 보면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 수행을 하지 못하잖아요. 몸이 먼저냐 마음이 먼저냐 했을 때 당연히 마음을 최상위로 두지만 몸이라는 게 삼재팔란을 만나면 수행이고 뭐가 없어. 아파봐요. 늙어봐. 노인이 돼봐요. 우리 스님들도 젊었을 때 정말 청정하고 열심히 수행하고 굉장히 와 정말 멋있다 저 스님. 칼같이 수행하시네. 기상이 대단하시다라고 하는데
연세가 다 되고 이제 90이 되고 이렇게 되시면 동네 할아버지네. 그냥 할아버지 스님 뭐 이렇게 스님이 좀 스님처럼 수행을 했으면 연세가 많아도 이렇게 칼칼하니 정말 노장 스님, 노 스님다운 우리가 영화에서 나오는 대사 뭐 이런 스님 같은 서산 대사 이런 스님 같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 그런 게 정말 많아요. 이게 수행을 잘해서 이렇게 끝까지 간다는 게 참 어려운데요. 그만큼 이제 이 몸은 마음을 지배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건강 이야기도 자주 하는 것도 건강 관리를 잘하는 것도 수행이다. 우리가 이제 건강해야 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최고 중요한 이유는 발보리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어디에도 물들지 않고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이 마음. 다음 생에도 또 부처님 불법을 만나서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이렇게 우리가 맑은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발보리심을 하기 위해서 몸이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건강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뭐 팔팔 날아가 다니고 싶어서 건강할 수도 있고 아픈 것이 싫어가지고 답답한 것이 싫어서 컨디션이 늘 좋게 유지하기 위해서 건강한 것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발보리심, 깨달음을 향한 마음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몸이라는 것은 참 예민해서 젊었을 때는 예민한지 잘 몰라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예민해지게 되는데요. 정말 수행자의 마음이 되지 않으면 건강을 좋은 컨디션으로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욕망을 제어하는 것도 마음속의 욕망을 제어하는 것도 있지만 몸의 욕망을 제어하는 것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해봐서 알잖아요. 오히려 더 어려운 것 같아. 몸의 욕망을 제어하는 게. 마음의 욕망은 잘 모르잖아. 표도 잘 안 나고. 근데 몸의 욕망을 제어하는 건 표가 팍팍 나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화를 내지 말아야지 이런 것들도 내 마음을 제어하는 이런 거지만 내가 이제 과식을 하지 말아야지 이런 것들도 운동을 좀 많이 해야지 이런 것들도 사실 몸을 닦는 몸을 수행하게 하는 가장 필수 요소 중에 하나잖아요. 제가 전칠삼을 말씀드리면서 혈액순환이 너무 좋아 라고 하는데 혈액순환이 제일 좋은 거는 그게 비싼 돈 들여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걷기 많이 하고 근력 운동하면 혈액순환 저절로 좋아져요. 그거 안 먹어도. 그리고 운동만 많이 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식이요법도 중요한데 식이요법의 가장 기본은 물 마시는 거잖아요. 물 마시는 거. 여러분들 다 잘 알아. 20년 전부터 30년 전부터 물을 많이 마시라는 얘기는 그렇게 많이 들었어.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수행삼아 하자 이제 수행삼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을 한 컵도 먹고 또 나오면서 또 먹고 여기서도 또 먹고 그래서 여러분들 집안에 이제 잠자는 침실에 그 500ml나 1리터짜리 물병 하나 갖다 놓고 거실에도 물병 하나 늘 갖다 놓고 물병이 곳곳에 하나씩 늘 있어야 돼요. 그 중에 뭐 물병 여러 개 중에 하나는 소금을 타는 것도 좋아요. 소금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우리 그 뭐 천일염보다는 용룡소금이라 해서 이제 가열을 해가지고 이렇게 비소를 뺀 이거를 말하는데요. 육룡소금이 훨씬 더 좋죠. 먹으려면 일단 내가 음식에 김장하는데 육룡소금 쓸 수는 없잖아 우리가. 우리가 부잣집 대갓집 재벌도 아니고 그렇게 김장하는데 육룡소금 쓸 수는 없고 그냥 일반 우리가 먹은 음용으로는 육룡소금으로 죽염 같은 거 뭐 이렇게 히말라야 무슨 뭐 요즘엔 죽염이 이렇게 핑크빛 나는 죽염도 있더라고. 핑크빛 나는 소금도 있더라고. 이게 히말라야 소금도 있고 안데스 산맥 이런 데서 소금도 있고 뭐 하여간에 그런 소금들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소금들을 적절하게 약간 짭짤할 정도로 해가지고 물에다 타서 먹으면 대단히 좋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신체는 0.9% 정도의 희석된 그 물과 소금이 그 정도 되는 우리 몸 자체가 짜요. 그래서 우리 몸하고
우리 몸에 이런 염도가 잘 유지되면 혈액순환이 잘 되고 되게 이제 컨디션도 좋고 그러거든요. 물을 계속 마시면 이제 혀가 그 피가 묽어지고 혈액순환이 굉장히 좋아져요. 물을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은 피가 진해지게 되는데요. 그냥 진해지는 게 아니라 거기다 또 이렇게 운동도 안 하고 뭐 이렇게 음식을 이제 함부로 먹고 인스턴트 많이 먹고 그러면 피가 이제 이렇게 그 찐덕찐덕해지거나 아니면 탁해지거나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럴 때 물을 계속해서 먹어주면 피가 묽어져요. 그리고 혈관도 물을 계속해서 먹어주면 혈관이 이렇게 뽀송뽀송해져요. 이게 이제 피가 진해지거나 이게 피가 이제 이렇게 찐덕찐덕해지면 혈관이 막 녹슬어 산화돼요. 혈관이 이게 물이 이렇게 잘 함유되고 염분이 적절히 이제 함유된 그런 피면 그러면 혈관이 이렇게 녹이 슬지 않아요. 산화작용이 일어나지 않아. 늙는다는 게 산화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 항산화 제품 뭐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늙지 않는 제품이라는 건데 산화가 되는 것은 피가 너무 진하거나 너무 이렇게 찐덕찐덕하거나 탁해지면 이제 혈관이 이제 되게 되죠. 어제도 말했잖아요. 우리 혈관의 길이는 다 합하면 12만 킬로나 된다고. 근데 이제 좀 심장이 아무리 기능이 대단해도 12만 킬로나 되는데 혈액을 다 보내거나 이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동맥, 정맥 이런 데는 심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서 다 보내주고 모르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모세혈관에서 혈관이 모세혈관도 있고 동맥, 정맥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모세혈관들은 아주 미세한 혈관들인데 거기까지 심장이 다 거기까지 펌프질을 해주냐?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모세혈관이 삼투압 현상이 일어나요. 마치 여러분들 나무가 자랄 때 물을 뿌리에서 먹는데 왜 물이 나뭇잎까지 왜 올라가는 거지? 이상하네? 이상하잖아요. 나무가 물은 원래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데 나무는 거꾸로 해요. 밑에서 위로 물이 올라가요 보면 그게 이제 삼투압 현상이에요. 이렇게 이게 위에 있는 줄기랑 나뭇잎들이 이렇게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거기도 모세혈관처럼 막 미세하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밑에 있는 물들을 빨아서 슝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에 있는 요 안에는 혈관도 비슷한 이치라고 보면 돼요. 심장은 여기 있지만 심장에서 움직여주면 그것이 기폭제가 돼서 이 손끝까지 피가 이렇게 다 돌게 되는데요. 이런 이제 그 혈관들이 뽀송뽀송하고 혈관이 건강해야 되는데 이게 체내 염도가 이제 적절하지 않고 그리고 피가 너무 이렇게 그 진하거나 찐득찐득하고 이러면 문제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물을 계속해서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또 말했다시피 지방도 지방이 많은 사람이 많다고 했잖아요. 있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 세포에 있는 물들이 우리가 물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세포 안에 있는 물이 혈액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혈액은 골수에서 만들거든요. 우리 이렇게 뼈에서 피를 만들어. 신기하게도 간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심장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뼈에서 우리 피를 만들거든요. 근데 뼈 속에서 이렇게 피가 좀 부족해. 물이 좀 부족하면 이제 우리가 목이 말라서 물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 신체 기관이 그렇게 똑똑하지가 않아요. 보면 그래가지고 물을 먹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물이 먹히는데요. 안 먹기 시작하면 물이 정말 잘 안 먹어져요. 보면. 그러니까 사람이 물을 보충을 안 해주니까 세포 안에 있는 물을 땡겨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는 그럼 물이 빠져나갔으니까 쪼그라들잖아. 그 빈 공간을 이제 지방으로 채우게 되는 거죠. 지방에는 이제 갈색 지방이 있고 백색 지방이 있거든요. 하얀색 지방은 여러분들 삼겹살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하얀 거 있잖아요. 갈색 지방은 하얗진 않고 약간 이제 아이보리색을 띠게 되는데 이 백색 지방은 이제 이렇게
덮이는 역할을 해요. 이불 같은, 우리가 옷을 입으면 따뜻해지죠. 우리가 지방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디겠어요? 배잖아요. 지방이 제일 많은 곳이 배예요. 배에 지방이 제일 많은 것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배에는 뼈가 없어요. 만약에 여기에 뼈가 없으면, 가슴에 뼈가 없으면 여기에다 지방질을 많이 붙이겠죠. 이 중요한 장기니까. 근데 배에는 뼈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배에다 뱃살로 이 배가, 이 오장육부가 중요하니까 살로 이렇게 채워주는데, 과도하게 채워주면 그것도 문제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배를 따뜻하게 해주고 보호하는 기능이 있어요. 지방은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저장 창고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감싸주는 그런 이제 피하지방 이런 역할이 있죠. 그런데 이제 내장지방도 있고 피항지방도 있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지방도 이렇게 감싸서 보호해주는 지방이 있는가 하면 스스로 열을 내는 지방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몸이 체온이 따뜻해, 그런 말 들어봤잖아요. 지방이 있는 사람은 추위를 잘 안 탄다고. 들어봤어요? 그런데요, 그게 이렇게 백색 지방은 많아도 별로 그렇게 소용이 없어요. 뚱뚱한 사람이 더 추위를 더 탈 수도 있는 거예요. 백색 지방만 잔뜩 있으면. 갈색 지방이 많아야지 이게 보일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보일러는 계속 불 뻥뻥 떼주잖아. 그래 온몸이 따뜻해지게 하는데, 몸에 갈색 지방이 많아야지, 그래야지 이제 추위를 정말 타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물에 빠져서 둥둥 뜨는 사람은 백색 지방이 많은 걸까? 갈색 지방이 많은 걸까? 백색 지방이 많으니까 둥둥둥 뜨는 거예요. 세포에 지방이 많아도 둥둥둥 떠요, 보면. 그 세포에 지방이 들어가는 건 백색 지방이 주로 들어가거든요. 갈색 지방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디냐면 목이에요. 목이 갈색 지방이 제일 많아요. 동물, 호랑이가 이제 먹이를 잡을 때 목부터 콱 물잖아요. 이 지방 중에 갈색 지방이 제일 많은 곳이 목이니까요. 콱 물어요. 제일 맛있다고, 제일 영양가 높다고. 여기를 제일 먼저. 다른 이유도 있지만 그런 이유도 감각적으로 아는 거죠. 저 부위는 내가 꼭 먹어야. 근데 그러면 안 되는데 스님이 돼가지고 그러면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다른 데는 몰라도 추울 때 제일 먼저 감싸야 될 곳은 목이라고 그러잖아요. 보일러니까 그런 거예요. 보일러를 먼저 이렇게 딱 둘둘둘 감싸고 있으면 다른 데로 온기가 퍼져요. 아주 추울 때 배를 감싸고, 아니에요. 배를 많이 감싼다고 따뜻해지는 게 아니고요. 목을 감싸야지 정말 따뜻해지고 그래요. 근데 이 갈색 지방은 이제 목 주변이 제일 많고 그 위에 곳곳에도 많이 있는데요. 갈색 지방이 많아지기도 하고 적어지기도 해요. 그거는 사람들이 운동을 많이 하면 갈색 지방이 많아지고요. 운동량이 적으면 갈색 지방이었던 것도 백색 지방으로 바뀌고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체온 유지는 혈액순환하고도 또 관계가 있잖아요. 물 많이 먹으라는 것도 꼭 필요하지만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는 것은 갈색 지방이 많아지면 저절로 몸이 혈액순환도 잘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뭐 이렇게 운동도 별로 하기 싫고 그래 이제 그냥 움직이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러면 물이라도 많이 먹어야지. 물이라도 우리 현대인들이 이렇게 운동을 많이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정말 수행자가 돼야 돼. 수행자가. 태생적으로 몸을 잘 움직이는 사람도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도저히 조미수에서 가만히 못 있는 사람이 있죠. 무조건 밖에 나가서 운동해야 되는 우리 추보당부 삶이 좀 그러시더라고. 가만히 운동도 되게 열심히 하시고 일도 열심히 하시고 번쩍번쩍 나보다 더 힘이 세셔. 근데 이러신 분이야 운동을 별로 하지 않으셔도 되겠지만 저는 가만히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수행자의 마음으로 꼭 운동도 해야 되고 그것도 싫으면 물이라도 제가 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시도 때도 없이 많이 드시라고 그랬죠. 거기에다가 그리고 3분의 1 정도는
3분의 1까지는 좀 그렇고 한 컵이나 두 컵 정도는 죽염을 타서 소금을 이렇게 유용 소금을 타서 먹어주면 훨씬 더 이렇게 몸이 그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물 먹으라고 그랬는데 계속 들으니까 조금씩 먹어지죠? 그 봐요. 자꾸 잔소리 하니까. 저도요, 이렇게 물 먹으면 좋다는 거는 아주 오래 전부터 들었지만 잘 안 먹고 있다가 여러분들한테 말하기 시작하니까 안 먹을 수가 없는 거야. 이야기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몸하고 이제 마음하고는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을 수행 삼아 하면 그게 마음과 깊이 연관이 되어서 마음을 닦는 수행자에게 발보리심 자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된다. 몸이 망가지면 수행이고 뭐고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99세 넘어 99세는 좀 120살까지 새벽기도 다니길 원해요. 120살까지 우리 120살까지 보자고 이렇게 건강하게 그럴 수 있어요. 가능해요. 못한다고 하면 안 되고요. 난 할 거야 라고 하면 몸을 건강하게 하면서 마음 공부까지 다 같이 이렇게 하면 물만 이렇게 잘 먹어도 새벽에 나오면 이렇게 연불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절도 하고 하잖아요. 이거 약간의 운동량은 돼.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계속 나오면 그러니까 이렇게 또 저녁에도 딴짓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새벽기도 나오면 그러니 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이렇게 큰 도움이 돼요. 그리고 제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자꾸 물 마셔라, 식이섬유 많이 먹어라, 뭐 탄수화물 줄여라, 설탕 줄여라, 뭐 엄청 많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계속 이야기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헐헐 날아갈 거예요. 신선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신선이 되는 거지. 딴 게 신선인가? 성불하세요.